H1 1초 올라갈 겁니다. 10의 1의 삼각형 또는 10의 제곱을 20으로 나눕니다. 5m 올라가게 됩니다. 2초 올라갈게요. H2 예, 20m 올라가겠네요. 20의 제곱을 20으로 나눈다든지 또는 2의 20의 삼각형 해도 괜찮습니다. 3초 몇 들까요? H3 45m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숫자를 보니까요. 저 자연학할 때 놓고 어때? 똑같죠? 다시 말하면 30m/s 쏘려면 3초 동안 쭉 올라갔다가 초전집 찍은 뒤에 3초간 다시 자연학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닥에 박힐 때 속력은 30m/s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됐니?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 연장하면은 6초 만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쓰겠죠. 바닥에 처박히는 처음 속도를 플러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러다 왜 3초가 이 30m/s 쏘 올리잖아요. 30m/s 쏘 올리니까 올라갔다가 3초 올라갔다가 3초 내려왔잖아요. 6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0이죠. 네. 원래 위치잖아.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다. 또는 등가소니까 30 더하기 마이너스 30 나누기 0입니다. 알겠어? 네. 증가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넘어가 버렸구나. 넘어갔으면 할 수 없죠. 연축 투자했을 때도 이 세 번째 공식을 쓸 수는 있는데요. 세 번째 공식이 뭐라고?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되잖아요. 네. 최고점에 올라갔을 그 순간 생각한다면 여기 순간 속도 제로고요. 처음부터 V제곱 제곱이 됐습니다. 2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G를 쓰겠고 최고점에 올라갔던 초높이 H를 쓸게요. 이 H를 가지고 넘기면 이 지분에 V제곱 제곱이 똑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네. 정리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자연학과든지 연직 투상과 같은 것들이 이제 등가속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싶네요. 이제 제가 꼭 무체가 등가속만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의 그래프를 줄게요.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0에서 2초간 같습니다. 2에서 4초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0이랍니다. 4에서 6초, 8초 될 때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0m/s 제곱의 가속도를 줄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V제로는 제로. 처음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시켰다 할게요. 이 그래프를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와의 그래프로 바꾸고 또는 시간에 대해서 S, 변위의 그래프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네. 시간과 가속도의 관계에서 이 면적이 차지하는 바는 뭘까요? 가속도와 시간의 곱이니까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V제로가 0이었기 때문에 이 면적 20이 그대로 20m/s까지 올라갔는데요. 만약 5m/s에서 출발했다면 25m/s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로에서 속도가 20까지 증가했네 하겠네. 가속도가 0이었으니까 이건 정지 상태인가요? 아니죠. 가속도가 0이라면서 이 20m/s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속 직선운동하는 구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속도가 음이네요. 가속도 음이라면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 텐데요. 4에서 6초면은요 마이너스 20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6에서 8초 사이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0m/s이 됩니다. 6초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0, 2, 4, 6초인 순간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 합니다. 이때 6초일 때 힘의 방향이 바뀐 거는 없어요. 운동의 방향만 바뀌었어요. 전진과 후진은. 그렇다면 S, 자 이건 이동 거리가 아니라 변위라 쓸게요. 2에 20의 삼각형 몇 미터 간 거지? 20m 갔습니다. 또는 0, 20 평균 속도 10m/s로 2초 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20m 갔습니다. 그래서 20m로 올라가는데 이런 커브가 그려지겠네요. 그 다음 2에서 4초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등속했잖아. 이게 이제 일정하게 증가되겠죠. 20m/s로 2초 갔으니까 40m 들어갔네요. 60m 위치에 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4에서 6초까지는요 역시 20m를 전진했어요. 전진하다 보니까 이런 커브가 그려지겠죠. 80m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이후에 후진하네요. 0, 2, 4, 6, 8초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평균 속도를 물을까 합니다. 평균 속도를 물을까 합니다. 8초 만에 평균 속도를 물었습니다. 8초 만에 변위가 얼마입니까 하면 60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반면 평균 속력을 쓸까 하겠습니다. 속력을 쓰겠다는 것은 이동 거리를 따져야 되는데요. 80m 전진하고 20m를 후진했잖아. 총 이동 거리는 얼마 된다고? 100m가 되겠죠. 8초 만에. 속력과 속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알겠어? 만약에 이걸 변위의 그래프가 아니라 뭘로 그린다면 이동 거리를 한다면 그걸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순간 속도가 0이 됐던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던 그런 지점이 되겠다고요. 변위의 최대값은 80m일 때가 변위의 최대값이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주 버튼 놈이잖아요. 네? 자주 버튼 놈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은요 정지에 있는 내가 관측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정지에 있는 내가 관측인데 내가 움직이면서 관측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대 속도란 힘을 쓸게요. V A가 본 B의 상대 속도입니다. A는 관찰자가 되고요. B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물체의 운동만 우리가 관측했습니다. 정지에 있는 상태. 근데 관찰자가 움직였다면 마이너스 B이 됩니다. 상대 속도란 힘을 썼네요.
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VB 마이너스 VA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는 10m/s로 오른쪽 가고 있습니다. B는 15m/s로 역시 오른쪽 가고 있네요. A가 본 B의 상승速도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정지현상을 볼 때는 B가 15m/s 속력으로 오른쪽 간다고 하는데 A가 볼 때는 5m/s 속력으로 물론 자기보다 빠르게 간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C는 2m/s 속력으로 오른쪽 갈게요. 그럼 A가 본 C의 상승速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을 쓰겠습니다. 200이 심하니까. 즉 자기한테 오히려 8m/s로 다가온다고 느끼는 거죠. 이해했어요? D는 왼쪽 방향으로 15m/s로 옮깁니다. A가 본 D의 상승속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오른쪽 가는 거 은연중에 플러스였습니다. D는 왼쪽 갑니다. D의 속도는 마이너스 써야 되겠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꽝 충돌하면 아정나죠. 역주행이 그만큼 위험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정도면은 우리가 챕터 1에서 운동을 분석하면서 등소 운동, 등가속 운동, 자유낙하 연지 추상 이런 것들 섞어 먹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상대 속도도 개념해봤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문제 풀어야 개념 정리가 됩니다. 문제 풀어봐야 개념이 됩니다. 나는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문제 풀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반대예요. 문제를 안 푸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아까와 같은 그런 좀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고, 이거 혹시 이렇게 쓰니까 잘 풀리네, 이런 자신감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어? 5분만 쉬었다가 빨리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시고 문제 풀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차별 파트는 빼도 상관없다 했습니다.